저희가 지난 시간에 메타 비활성화 사례랑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영상 찍고 엄청 반응이 핫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팅만 하면 좀 성과가 안 나왔다든지 망했던 분들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드리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메타 천재들의 2탄 시간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바쁘신 현아 대리님을 또 모시고 제가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저희가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주로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면 오늘은 좀 캠페인 세팅이나 뭐 소재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해요. 근데 이제 캠페인 세팅 같은 부분은 사실 너무 좀 주관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조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참고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저희 둘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나뉘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마케터 자체의 성향이나 아니면 주관에 따라서 또 세팅 결과가 되게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 대화 오늘의 주제는 좀 재미있게 들어보시고 우리 업체랑 조금 더 맞는 방향성에 따라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그러면 저희가 캠페인부터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은 캠페인에서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목표 부분인데 목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네. 뭐 인지도나 트래픽이나 판매나 뭐 잠재 고객이나 참여나 또 뭐가 있었죠? 또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여섯 개인데 한 개가 잘 안 쓰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이커머스 업종은 트래픽 판매 그리고 DB 업종은 트래픽 잠재 고객 이 캠페인만 주로 활용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방문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여 캠페인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앱 캠페인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종류 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이커머스 업종이시니까 오늘은 이커머스 업종을 기준으로 세우고 좀 대화를 나눠보면 편할 것 같아서 이커머스 업종으로 한번 세우고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로 좀 주제를 나눠보고 싶은 게 이커머스 업종인데 스타트업 브랜드 기준으로 저희 마케팅학교 시청자분들께서 스타트업 브랜드가 굉장히 많으신데 처음에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고 처음으로 메타 광고를 집행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어쨌든 웹사이트에 방문자를 늘리기 위해서 트래픽 캠페인을 병행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는 어쨌든 이커머스 업종이다 보니까 전환을 많이 발생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판매 캠페인을 돌리는 게 좋은지. 맞아요. 근데 저도 항상 이 부분에서 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네. 예언들님은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예산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래도 판매 캠페인이 트래픽 캠페인에 비해서 훨씬 CPC가 좀 높은 편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판매 캠페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트래픽 캠페인은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뿌려지는 거다 보니까 전환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판매 캠페인은 그래도 광고를 보고 한 번이라도 구매를 했던 사람들한테 뿌려지는 거다 보니까 트래픽 캠페인이 뿌려지는 거랑 조금 다른 로직으로 뿌려지는 거라서 구매 전환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은데 구매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목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판매 캠페인만 돌리고 어느 정도 뭐 예산이 3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라고 하면
트래픽 캠페인 1예산 2만 원, 판매 캠페인 1예산 8만 원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네. 진짜 예산이 너무 적을 때는 사실 판매 캠페인 위주로 이제 진짜 빨리 구매 전환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게 그렇게 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예산 1, 2만 원이면 저도 판매 캠페인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진짜 트래픽 캠페인을 쓸 때랑 안 쓸 때가 자사몰 유입 차이가 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루에 판매 캠페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외에도 한 1, 2만 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은 트래픽 캠페인으로 자사몰 유입 목적으로 좀 돌리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 광고주분들께서도 사실 트래픽을 돌리고 안 돌리고가 스타트업이면은 사실 자사몰에 그 오가닉 방문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체감이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사몰 유입을 늘리는 게 사실 저희의 자산이 되니까 트래픽을 좀 병행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하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판매 캠페인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다 보니까 무조건 트래픽 캠페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NT 파라미터를 URL을 삽입을 하셔서 트래픽 캠페인을 그 예산으로 전부 다 돌려보시는 방법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이 아닌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자사몰에 유입이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매체들도 같이 미디어 믹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사실 메타가 구매 전환 반응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 매체이기 때문에 판매 캠페인만 돌리는 케이스도 저는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판매 캠페인을 통해서도 트래픽 캠페인에 비해서 CPC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속 유입은 발생하기 때문에 판매 캠페인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구매 전환을 발생시키는 편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맞아요. 저도 보통 판매 캠페인 위주로 좀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사실 이게 아무래도 좀 가장 이슈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판매 캠페인으로 수동 스팅하는 것보다 어드밴티지 캠페인에서 전환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다들 어드밴티지 캠페인으로 많이 시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얘기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저희가 그 기존에 발생된 전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최적화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짜 초기에 광고 세팅이 전혀 광고를 진행해보시지도 않았고 전환값도 별로 없는 계정에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진행하시게 되면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오히려 수동보다 더 CPC도 높게 나오고 네. CTR도 더 낮게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초반에는 기존의 계정에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진짜 여기저기 뿌려지는 느낌만 들고 비용만 소진된다고 느껴서 바로 꺼버리시는 경우도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서 앞서 뭐 예언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판매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구매 전환을 좀 최적화하신 다음에 그 거기서 잘 나왔던 소재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드밴티지 캠페인을 좀 활용을 해보셔야 기대했던 데이터가 나오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시도를 했다가 실망해서 끄시지 말고 좀 시간을 두고 구매 전환을 최적화한 다음에 어드밴티지를 시도해보시면은 원하는 성과가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SC 캠페인 말씀을 해주셔서 의견을 덧붙이자면
메타에서 권장하는 ASC 캠페인 운영 팁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ASC 캠페인 자체가 좀 노출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꼭 이제 한 세트당 예산을 1예산 4만 원 이상을 세팅을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소재는 4개 이상으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 ASC 캠페인 자체가 조금 도파민 같은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일시적으로 확 성과를 끌어올렸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확 떨어질 수 있는 캠페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 기간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한 2달에서 2달 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달 정도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만약에 내가 성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CPA가 점점 좀 100원, 200원씩 높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끄시고 다시 이제 최근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가 잘 나온 소재들을 새로 4개를 발굴해가지고 새로 세팅하시면 다시 기존에 돌렸다는 ASC 캠페인보다 CPA가 더 낮게 나오고 로아스가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새로 세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적화 다 시켜놨는데 새로 세팅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SC 캠페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팅하는 수동 캠페인하고 조금 그 개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돈 버는 인맥 모임 님께서 반갑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방금 말씀 주신 ASC 캠페인 그 운영 기간에 저도 너무 동의하는 게 저도 한 2달 정도 운영하니까 그 로아스가 진짜 빵 터졌던 캠페인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 ASC 캠페인을 또 운영하는 팁 중에 하나가 또 소재를 이제 계속해서 추가해주고 저성과 소재는 꺼주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는 것도 메타에서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진짜 성과 소재 하나의 효율이 떨어진다면은 아무리 뭐 다른 소재를 계속 추가하고 교체하고 해도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대리님 말씀 주신 대로 좀 그 기간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ASC 캠페인이 좀 초반에 좀 시범 운영 단계였을 때는 계정 내에 이제 ASC 캠페인을 좀 단일 캠페인으로 하나만 운영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많이 권장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근데 또 예산에 따라서 뭐 성과 소재가 조금 있고 예산에 따라서 좀 최적화된 그 구매 전환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개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처음에 그 스타트업이나 구매 전환에 대한 데이터가 적고 인예산이 적은 업체에서는 ASC 캠페인을 가능한 일단은 좀 뒤로 후순위로 밀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고 하더라도 단일 캠페인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간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맞아요. 초반에 너무 어드밴스 캠페인을 다수 생성해서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메타가 제일 좀 아무래도 구매 전환이 눈에 확 바로바로 보이고 반응이 와서 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쉽다고 느껴지다가도 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너무 어려운 매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앞서서 이제 뭐 아무래도 좀 구매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소재잖아요. 그쵸.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보통 이제 소재 판단의 기준은 어떻게 되세요? 성과 소재에 대한 뭐 판단의 기준이라든지. 저는 우선 CPA 기준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CPA가 우리가 이 한 건의 구매를 발생시키기 위해 사용한 광고비다 보니까 광고주분들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만큼 광고비 투자 대비해서 많은 구매 전환을 일으켰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진을 얼만큼 남겼는지. 그래서 CPA가 제일 큰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재들 볼 때도 이제 계정 내에서 볼 때는 결과당 비용으로 제일 많이 보는데 그게 아무래도 제일 낮게 나온 소재가 제일 잘 나고 있는 소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너무 동의를 하고 그 다음으로는 뭐 소재 클릭률이나 그리고 뭐 클릭당 비용 이런 것도 당연히 봐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뭐 이게 계정마다 사실 CTR 평균 CTR이 좀 너무 다르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타겟도 다르게 잡고 뭐 노출 위치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평균 CTR이 어느 정도 나오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 CTR은 참 계정마다도 너무 상이한 부분이고 맞아요. 막 뭐 4, 5% 나오는 계정이 있다면 1%가 나와도 CP가 굉장히 낮게 나오는 계정들도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업종마다 너무 다르죠. 네, 이거는 좀 뭐 어디서 뭐 3%가 안 나오면 꺼야 된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CTR만 볼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한 브랜드는 여성 그냥 저희가 이런 입는 옷들 인터넷 쇼핑몰인데 트래픽 캠페인 기준으로 CTR이 8%대 막 이렇게 나오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구매 전화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나왔었고 월 예산이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던 브랜드고 지금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웨어 브랜드인데 남성 브랜드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CTR이 0.8%이 정도로 낮게 나오는 수준인데 로아스 같은 거 보면 1000%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태우는데 이렇게 CTR이 꼭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커머스다 보니까 유입이 목적이 아니라면 CPA가 좀 더 중요한 데이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메타 내에서 계정에서 그 열 지정해가지고 데이터를 보시잖아요. 거기서 볼 때 이제 CTR 해가지고 전체라고 적혀있는 데이터가 있고 CTR 해가지고 고유 클릭률이라고 적혀있는 데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라고 나와 있는 CTR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수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피드 기준으로 봤을 때 댓글이나 공유 버튼을 눌러도 다 CTR로 전체 CTR로 포함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메타 측에서. 그러면 당연히 CTR이 뻥튀기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소재를 누른 CTR을 보고 싶은 건데 뭐 공유, 댓글, 좋아요 아니면 프로필 누르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된 CTR이 전체 CTR이라서 저 데이터로 보시는 것보다는 내 광고 소재를 클릭한 진짜 찐 CTR을 보고 싶으시면 이 고유 클릭률로 선택을 하셔서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걸로 보시면 이때까지 전체 CTR로 보셨던 분들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런 것도 고유 클릭률로 선택을 하셔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CTR을 전체로 체크를 하다가 한번 고유 클릭률로 바꿔서 봤는데 전체 CTR에서 굉장히 잘 나왔던 소재가 고유 클릭률로 봤는데 완전히 떨어지고 전체 CTR로는 안 나왔는데 고유 클릭률로 보니까 굉장히 잘 나온 소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다르구나 이런 맞아요.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CTR은 아무래도 그 노출 대비 클릭이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뭐 노출 위치를 수정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지면들에서 좀 성과가 유독 안 나오는 업종들도 있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만 노출을 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전체 노출량 자체가 적어서 클릭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이런 좀 모든 요소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 하나의 지표만 보고 성과를 판단하는 게 좀 무리가 있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또 소재가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소재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쵸. 요즘에 뭐 어그로성 소재들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식품 업종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그로성 소재들 아니면 정말 좀 고급스러운 그런 브랜드의 좀 정체성을 담은 그런 브랜딩 소재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소재 컨셉과 그리고 뭐 카드 뉴스형, 단일 이미지형, 동영상형, 뭐 GIF 다양한 이제 유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어떤 소재들을 좀 선호를 하는 편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브랜딩형 소재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거는 너무 제 주관적인 취향일 뿐이고 실제로 돌려봤을 때는 그 브랜드의 어떤 톤온톤이랑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브랜드의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 좀 프리미엄 제품군인 경우에는 소재 또한 좀 고품격 라인인 것처럼 제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면 소재도 좀 더 재미있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샀는데 이런 좋은 점도 있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쇼츠 형태나 릴스 형태처럼 제작을 했을 때 훨씬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니면 좀 언어 유희처럼 죄송합니다 더 팔고 싶은데 몇 장 안 남았어요. 아니면 저 마케터인데 사장님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마지막 세일입니다. 막 이런 것도 요즘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케이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저도 약간 그 브랜드 컬러가 있잖아요. 브랜드마다 브랜드 컬러를 좀 주로 활용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도 사실 그 보라색이 메인인 브랜드가 있는데 보라색을 좀 많이 활용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광고 소재 딱 보면 이 브랜드다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소재 그 컬러 자체도 그 브랜딩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서 저도 경쟁사 모니터링을 할 때 뭔가 빨간색을 쓴다 하면 이 브랜드다 약간 이렇게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좀 다양한 컬러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브랜딩 소재의 경우에는 좀 컬러 하나를 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각인을 시켜주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큰 브랜드일수록 그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딱 파란색하고 떠올리는 것처럼 큰 브랜드일수록 자기가 생각하는 그 브랜드 로고 컬러를 상세 페이지에도 굉장히 비슷한 톤온톤으로 제작을 하시고 제품군 뭐 소재 같은 것도 여러 라인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샴푸는 보라색 라인, 뭐 트리트먼트는 핑크색 라인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 제작을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타사 거 볼 때도 저기랑 컬러 안 겹쳐야지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소재를 직접 제작하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게 광고 소재의 경우 뭔가 저희 눈에 이쁜 소재들은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눈에 이쁘다고 해서 이 소재로 돌리자라고 하시면은 이제 성과가 잘 안 나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뭔가 저도 마케터 초반에는 내 눈에 이쁜 소재들 위주로 이제 세팅을 해봐야지 했다가 좀 성과가 많이 떨어졌던 경험도 있어서 이 소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가장 좀 명확하게 드러난 소재들이 잘 만든 소재이더라고요. 디자인은 그렇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많은 많은 문구를 포함할 필요도 없고 맞아. 많은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디자인을 진짜 이쁘게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이 소재가 뭐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돌려봐야 알잖아요. 사실 저도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 물론 뭐 여태까지 이제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소재가 좀 잘 나온다라는 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실 소재가 5개가 있다면 5개를 돌려봐야 진짜 판단이 되는 거라 보니까 내 눈에 이쁜 소재를 쓰지 말자. 그리고 돌려봐야 아는 거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좀 냉철하게 피드백 드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다. 만약에 제가 소비자라고 했을 때 떴을 때 보고 살까 말까라고 고민을 할까? 아니면 스크롤 넘기다가 나를 멈추게 할까라고 제 스스로도 제가 소재 제작하고 한번 봤을 때 안 사고 싶으면 저는 그 소재를 과감하게 삭제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경쟁사들하고 소재가 이렇게 떴을 때 이 중에서 내게 가장 눈에 띄어야 되고 내게 가장 좋아 보여야 되고 그 중에서 내게 후기도 제일 많아야 되고 내게 제일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뭔가 이런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 소재에서도 뭔가 그런 장점을 후킹하지 못하면 별로 소비자들한테 우리 브랜드의 매력을 후킹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최대한 다양하게 소재에 뭔가 얽매이지 말고 좀 B급으로도 만들어 보시고 프리미엄 형태로도 만들어 보시고 재미있게도 만들어 보시고 막 궁서체로 막 만들어도 보시고 좀 재미있게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소재를 뽑아서 이제 유입량이 많아졌다면은 사실 그 소재에서 그 드러나는 내용이랑 상세 페이지에 딱 진입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일치해야 이게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세 페이지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소재에서 만약에 뭐 안마기인데 소재에서 뭐 타사와 다른 장점을 이제 막 부각을 해놨는데 딱 들어가니까 상세 페이지 저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면은 당연히 이탈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소재에서 할인을 강조했다면은 상세 페이지 진입하자마자 할인 내용이나 뭐 추가 혜택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서 당연히 이제 상세 페이지를 기반으로 소재를 제작을 하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도 진짜 딱 소비자가 봤을 때 친절한 상세 페이지여야 이게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갑자기 안마기 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제가 예전에 안마기 광고주 분께서 계셨는데 그 어쨌든 내 브랜드 상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상세 페이지에 드러내고 싶으시겠지만 딱 광고를 클릭했을 때 유입하자마자 무슨 인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디서 인증 받았고 뭐 어디서 뭐 좋다고 특허 받았고 이 내용만 거의 20장 가까이 되니까 제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아니 이 상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인증한 거 그만 보고 싶은데 맞아. 계속 그 내용이 나오니까 저 같으면 이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피드백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밑으로 내리시고 오히려 유입되고 나서 뭐 어깨 저리신 분들, 뭐 손 저리신 분들, 뭐 부모님 선물 찾으시는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런 거를 넣는다든지 뭐 안마기 고민하셨던 분들 하면 이 상품 어떠신가요? 약간 이런 식으로 더 후킹을 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궁금하신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썸네일 여러 가지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썸네일도 가끔씩 보면은 뭐 상세 페이지 크롭한 사진을 넣으신다거나 되게 뭐 이거 떼다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썸네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썸네일 지정하는 건 정말 쉬운 부분이니까 썸네일을 아예 뭐 딱 하나만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그 상세 페이지에서 좀 대표되는 소재 그 제품의 장점을 올려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썸네일이 하나만 있는 업체에 들어갔을 때 뭔가 궁금해서라도 좀 상세 페이지를 좀 내려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진이 뭐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첫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셔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좀 이미지 같은 것도 잘 스튜디오 같은 데서 예쁘게 하나 촬영하셔가지고 맞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 보면은 진짜 그냥 자택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신 것 같은 사진을 해놓으시는 광고주분들도 계셔서 그 친근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실제 새로운 새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깔끔하게 촬영한 이미지가 소비자들로부터 좀 더 신뢰도라든지 이런 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그 소재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 마쳐볼까요? 아무래도 사실 그 각자 경쟁사라든지 뭔가 벤치마킹 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은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업종에 요즘 어떤 소재들을 쓰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 사실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구글에 이제 검색하시면 나와요. 광고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모든 광고로 필터링 하시고 업종을 검색을 해주시면은 그 업종에 대한 광고들이 이렇게 짜르르르 나옵니다. 맞아요. 대표 키워드를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경쟁사의 페이지명이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검색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 저는 경쟁사로 많은 광고주분들이 그 업종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경쟁사로 많이 삼으시더라고요. 근데 경쟁사라기보다는 조금 벤치마킹에 더 가까운 것 같고 저는 경쟁사를 꼽으시는 기준이 나랑 광고비를 쓰는 규모가 비슷하고 판매하는 제품군 라인이 비슷한 곳으로 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삼성 같은 데서 하는 광고랑 어제 런칭한 디지털 가전업체에서 하는 광고랑 완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나랑 규모가 비슷하고 상황이 비슷한 분을 경쟁사로 꼽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가 생각하는 마땅한 경쟁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딱 하나만 보시는 게 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은 게 하나만 보면은 딱 그 소재를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하게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제 그냥 구글에 뭐 업종에 대한 배너를 검색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옛날 데이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니까 진짜 뜬금없는 광고 소재에서도 좀 아이디어를 얻는 편이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업종들도 많이 보기는 해요. 네. 사실 뭐 업종 하나에 따르면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가는 소재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여러 업종도 검색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커머스다 하면은 DB 쪽도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이제 먹히는 소재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디어 참고용으로 그냥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약간 이거는 정답은 아니지만 제 팁을 드리자면 저는 예를 들어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여기 보시면 세팅한 날짜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날짜가 오래됐을수록 성과가 잘 나서 안 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세팅한 지 이건 좀 광고주가 많아서 매트리스 광고주가 많아가지고 이런데 예를 들어서 막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아직 라이브가 되고 있는 소재들이 예를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소재 되게 성과가 잘 나서 아직도 안 끄고 라이브를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해서 좀 역으로 이렇게 밑으로 끝까지 내려서 밑에 있는 소재부터 전 참고하는 편이에요. 이건 엄청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고 이렇게도 제작을 하는구나 하고 보시고 옛날에 비해서 라이브러리 보시면 영상 형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슬라이드 형태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컬렉션 형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반이라서 라이브러리에서 따로 안 떠요. 그래서 컬렉션 형태는 궁금하시면 열심히 인스타그램 어플 들어가셔가지고 맞아요. 보시다 보면 경쟁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면 또 리타이팅 돼서 뜨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캠페인 세팅이나 뭐 소재 관련해서 저희 생각보다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3탄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매체로 올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게 있으시면 혹시 댓글이나 뭐 저희한테 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